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안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의 정의부터 보면 보안이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의 자원과 정보를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정의를 보면 물리적 환경적 취약점을 이용한 침입, 방해, 절도 등의 행위로부터 객체를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 또는 행위를 보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안은 크게 5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기무가는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거기에 인증과 부인 방지까지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밀성은 시스템 자원이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성질입니다.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는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게 기밀성입니다. 무결성은 시스템 자원이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서 인가된 방법으로만 변경이 가능한 성질입니다.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 무결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용성은 인가된 당사자가 시스템 자원에 적절한 시간, 즉 시스템 자원에 접근하려고 할 때 접근이 가능한 성질입니다. 인가된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할 때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용성이 이제 유지되지 않는 시스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인증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인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인 방지는 송수신 거래 사실을 사후에 증명할 수 있음으로써 당사자가 거래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을 부인 방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보안의 요소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안의 유지 기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안 유지 기법은 크게 외부 보안, 내부 보안,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문제에서는 예시를 주고 이것이 외부, 내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 어떤 보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외부 보안의 예시를 틀리게 하나 예시를 주고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 등이 출제되니까 각각의 요소에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는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 보안에서 외부 보안이란 컴퓨터 시스템을 외부의 천재지변이나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크게 시설 보안과 운용 보안 이렇게 2가지로 나뉘는데 시설 보안은 천재지변이나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을 시설 보안이라고 부르고 관리자 또는 경영자의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안을 운용 보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설 보안과 운용 보안이 외부 보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보안이란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내장된 기능으로 프로그램의 신뢰성 있는 운영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 기법을 내부 보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은 신원을 확인한 후에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안 유지 기법에는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째로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기법의 첫 번째는 비밀키 암호 방식입니다. 비밀키 암호 방식은 개념도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평문을 키로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만들고 그 암호문을 동일한 키를 사용해서 복호화해서 평문을 만드는 것이 비밀키 암호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암호화를 통해서 암호문을 만들겠죠.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마찬가지 특징을 보시면 동일 키로 평문을 암호화, 암호문을 복호화합니다. 해독키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암호화하는 키와 복호화하는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나쁜 해커가 이 키를 가지고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거나 그러면 이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서 해독키, 이 키의 비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복호화의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증가하면 키의 개수가 늘어나고 키 분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암호문을 암복호화해야 하는 사용자가 한 명, 사용자 C가 한 명 더 있다고 하면 이렇게 사용자 A가 사용자 C와 동일한 키를 하나 가지고 있고 사용자 D가 나타나면 사용자 D와는 다른 동일한 키를 하나 더 보유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키의 개수가 늘어나야 하고 이 키를 비밀리에 사용자 C나 사용자 D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리에 키를 분배하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DES라는 암호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은 평문에서 암호문을 만드는 암호화의 키와 암호문에서 평문을 만드는 복호화의 키가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합니다. 여기도 서로 다른 키로 평문을 암호화하고 암호문을 복호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암호화는 공개키로 누구나 암호화할 수 있고 단 해당 암호키에 대한 복호화만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수행해서 개인키를 가진 사람만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비밀키 암호 방식이랑은 다르게 암복호화 속도가 느리고 알고리즘이 복잡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사용자가 증가해도 관리해야 하는 키의 개수가 적고 키 분배가 쉽습니다. 암호화를 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공개키로만 할 수 있고 복호화 하려고 하는 키는 개인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키 분배가 쉽고 키의 개수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RAS 방식이 대표적인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암호 방식으로는 디지털 서명 기법이 있습니다. 송신자가 본인의 공개키가 아닌 개인키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수행하고 수신자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통해서 전자서명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법입니다. 만약에 A와 B가 디지털 서명을 한다고 했을 때 A가 전자서명한 문서를 자신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키를 가지고 암호화해서 암호문이 만들어졌죠. 이 암호문은 그러면 이 공개키 암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A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했으니까 A의 공개키로 복호화가 가능할 거잖아요. 이 암호문을 B에게 전달하면 B는 어디에서나 공개되어 있는 A의 공개키를 이용을 해서 이 암호문을 복호화할 수 있고 그러면 이 B는 정말로 A가 암호화를 한 문서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을 디지털 서명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증 교환 기법입니다. 수신자가 메시지가 전송 도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메시지가 정당한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법이 인증 교환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분 정보 삽입 기법입니다. 메시지 일부분에 거짓 데이터를 삽입해서 인가되지 않은 수신자에게는 메시지가 분석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기법이 여분 정보 삽입 기법입니다. 각각의 기타 기법들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접근 제어 기법입니다. 허용된 사용자만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법을 접근 제어 기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보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번 총 정리를 하자면 보안이란 취약점을 이용한 침입 등의 행위로부터 객체를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과 행위입니다. 보안의 요소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인증, 부인 방지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물리적인 방식의 외부,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내부적인 내장된 기능인 내부, 그리고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 권한 있는 사용자에게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이렇게 3가지 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기법에는 비밀키 암호화 방식과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차이점과 특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디지털 서명이라던가 인증교환기법, 여분정보 삽입기법, 접근제어 기법 등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